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 몸의 단백질 부족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고 섭취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노년층이나 중년 여성에게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흔하게 나타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대단히 다양하면서도 많은 기능을 담당하죠. 우선 근육을 생성합니다. 면역의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담당하죠.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백 섭취가 부족해서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의 대사조절,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매우 불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막는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이 극단적인 채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 심장병에 걸릴까 두려워 과도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기피하는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아르기닌 등의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각종 건강 문제가 덩달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줄어드는데 잘못된 건강신념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져 단백질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위장간의 소화효소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체내 단백질 대사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단백질 섭취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어도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 몸의 단백질이 매우 부족해지는데요. 물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체내 단백질 비율을 측정할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까지 수치가 나빠지지 않으면 혈액 검사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체선 분석을 통해 단백질 부족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어 있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 역시 일상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고 우리 몸속에 단백질 섭취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몸에 지금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잦은 근육통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력도 약해집니다. 먼저 평소에 자세가 구부정해지죠.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겁니다.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밖에도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근육까지 부족해지면 몸에서는 잦은 근육통과 함께 다양한 근육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말린 자세, 즉 몸 뒤쪽이 버섯처럼 튀어나오는 버섯목, 목 뒤를 만져보면 뿔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목, 허리의 요통, 꺼부정한 허리, 어깨, 팔다리가 쑤시는 오십견, 그리고 우리 몸의 여기저기 손가락, 손목, 무릎, 발목, 관절에 나타나는 관절통, 이렇게 온몸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잦은 통증, 근육통, 관절통 등이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곳이 어느 곳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지 근육,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인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빨리 먼저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근육량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인데요. 특별하게 체중에 큰 변화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잘 맞았던 바지가 헐렁헐렁해졌다면 이것은 지금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 단백질이 내 몸에서 부족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을 두고 다리가 가늘어졌다,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서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서 바지가 헐렁해지는 증상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허벅지 근육이 금방 줄지는 않습니다만 억지로 줄인다고 쉽게 줄어드는 부위도 아니죠. 허벅지 근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은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지 근육에서 좋지 못한 신체 변화, 건강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 부족이 근육 부족으로 이어질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쉽게 발견하는 증상이 바로 점점 허리가
앞으로 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 복부 근육, 허리 근육, 옆구리 근육 같은 중심에 위치한 근육들은 우리 몸 전체의 근간을 잡아주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서는 키를 재보면 어느 순간부터 키가 0.5cm 정도 감소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이 부족해졌고 그 원인이 단백질 부족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에는 쉽게 했던 근육을 쓰는 일들을 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통조림을 따거나 병마개를 비틀었다거나 캔 음료수 등을 손으로 딸 때 전처럼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잘 딸 수가 없다. 또 전보다 더 손에 힘을 많이 줘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또 손목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역시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나 소파에 앉았을 때 쩍벌 다리가 심해졌다면 역시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쩍벌 다리가 심해지는 원인은 허벅지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내전근 부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리가 잘 모아지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쩍벌 다리가 잦아진다면 역시 우리 몸의 단백질 부족, 근육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전근은 골반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어져 다리를 안쪽으로 단단하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전근이 약해지면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탈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또 탈모와 함께 피부가 잘 갈라지고 손톱이 잘 부스러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모발, 모근, 피부, 손톱을 구성하는 중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머리털이 빠지고 가늘어지고 피부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지고 겨울철에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또는 손톱이 얇아지면서 쉽게 부스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톱이나 모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단백질 부족의 증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신체 기관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감기와 장염에도 자주 걸리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호르몬 부족이 면역력 부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감기나 장염 같은 각종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면역항체 형성에도 단백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감기나 장염이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게 하는 오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전에는 잘 걸리지 않던 감기나 장염, 부쩍 자주 걸리고 있다면 다른 건강 문제와 함께 혹시 내 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갑자기 심한 허기를 느낀다. 전보다 훨씬 배가 자주 고프다면 역시 단백질 부족을 걱정해 보아야 하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지금 매우 심각한 영양 결핍이 나타났다고 자각하고 심한 허기, 잦은 배고픔을 일으켜서 SOS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프고 전보다 칼로리 섭취가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살이 찌겠죠. 이런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마른 비만이나 근육량이 부족한 비만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면 단백질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미리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중년 여성, 노년층에서 단백질 등 육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지방 수치까지 함께 올라가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적게 먹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고기를 정말 먹기가 싫다거나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를 실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육량이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채식주의를 고수하면서 근육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대단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단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식을 통해서 쉽게 얻는 영양소가 채식 위주의 식사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영양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병원을 찾는 중년 여성, 노년층을 문진하고 검사해보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드셔야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이 당뇨는 한 이야기였지만 당뇨나 여러 가지 신장 질환을 위해 콩팥이 나빠진 분들은 단백질 대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와 반드시 상의해서 권장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루 50g에서 60g 정도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하로 섭취하고 있고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 목적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오히려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우 치명적인 건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단백질 섭취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염두에 두면서 혹시 단백질이 내 몸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잘 파악해 보시고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미리 건강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입니다.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 제품이고요. 전 연령층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백질 보충용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다들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 방송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뭐 성장기에 중요한 뭐 이런 영양소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특정 뭐 근육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만 섭취를 하시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단백질 부분은 특히나 식사로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단백질을 섭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별도로 섭취를 하셔서 충분히 고품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를 위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내용물 25g, 두 포를 섭취하셨을 때 단백질 기준으로 25g을 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단순 일반 그냥 단백질 보충용 식품이 아니라 건강 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건기식 단백질 보충용 식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식품 마크를 단백질 제품에다 붙이려면 저희가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라고 하면 조금 아미노산 스코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백질을 가수분해를 하면 아미노산과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아미노산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필수라는 단어 자체는 체내에서 잘 생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생성을 해도 좀 어렵거나 그래서 외부로부터 반드시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얼마나 고품질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아미노산 스코어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스코어가 최소 85점 이상 돼야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국식약처에서 정했어요.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치 140% 이상인 12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함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미노산 자체 그리고 단백질 자체가 질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 트리플 업 프로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가지 단백질을 같이 썼습니다. 이제 동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동물성에서 조금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보충을 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단백질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백질의 소화 속도가 다 달라서 조금 더 체내 이용률이나 체내 소화 흡수나 이런 것들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3가지를 섞었구나 이게 아니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배합비 처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가지
제약의 원료 분리대두 단백이나 이런 것들도 글로벌 인증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분리대두 단백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할랄 인증, 코셔 인증, 그리고 난GMO 인증을 다 획득을 한 분리대두 단백질을 사용을 했고요. 분리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난GMO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할랄 인증, 코셔 인증, 그리고 그래스페드 단백질이라는 인증을 같이 획득을 한 분리유청 단백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카제인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난GMO 인증을 획득을 했고 할랄 인증, 코셔 인증 등을 다 획득을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증들을 다 획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 단백질을 적절한 양으로 믹스를 해서 실제로 단백질 기능성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가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백질 보충용 식품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은 많은데 막상 그 중에 많은 유형들이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식품이나 그냥 기타 가공품 형태로 출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아미노산 스코어 기준으로 필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제품의 규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을 저희가 보통 섭취를 하실 때 뭐 식품으로도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두포 기준 1일 권장 섭취량의 45%의 단백질을 함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모든 연령층을 위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연령층을 위한다는 거는 데일리로 모두가 섭취를 하셔야 되는 제품이지 특정 기간에 뭐 다이어트를 원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이 아니라 식사를 하시고 부족한 단백질을 고품질의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 제품, 이제 보충용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맛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꾸준한 섭취를 위해서는 사실 맛이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맛을 잘 잡았습니다. 단백질 특유의 섭취하기 어려운 맛들을 맛으로 잘 커버링을 해서 두유와 우유 맛의 중간 정도의 맛으로 잡았고요. 휴대성이 있게끔 파우치 포에다가 각각의 제품을 담았고요. 실제로 드실 때는 100ml 정도의 물의 양에다가 타서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진한 곡물 우유 맛 이런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100ml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애터미 종이컵, 뭐 일반적인 종이컵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보셨을 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안쪽으로 따르시면 일반적으로 100ml예요. 그러니까 커피 믹스를 타는 물의 양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은 건데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지 기준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덜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요 정도 양에 따르시면은 이제 100ml인데 투명한 거에 한번 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쉐이킹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먼저 넣고 제품을 넣으셔야지 이렇게 덩어리가 지거나 덜 녹는 현상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컵 같은 데 타셨을 때는 저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쉐이킹용으로 타셨을 때는 이렇게 흔드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맛있게 섭취를 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100ml로 드시면 조금 고소하고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패키지에다 적어드린 120ml 정도면 표준 맛, 그리고 이거보다 물을 양을 조금 더 늘리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을 양을 기호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독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제품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뭐였냐면 언제 섭취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언제 섭취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식사와 같이 섭취를 하셔도 되고요. 식간에 섭취를 하셔도 됩니다. 언제 섭취를 해야지 반드시 더 좋다 이런 기준은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사 중 혹은 식사 후, 식간 아니면 운동 전후 이럴 때 섭취를 해주시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나시면 또 뭐가 궁금해하시냐면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국인 영양소 비율이라는 건 평균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놓는데 개별적으로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중 1kg당 최소 0.9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 체중이 얼마구나 그리고 실제로 곱해보시면 필요한 단백질 양이 아마 계산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단백질은 굉장히 체내에서 중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제 식사로 필수 영양소를 정말 충분할 만큼 섭취를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은 일일이 단백질 함량을 신경 쓰면서 식사를 챙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럴 때
챙기셔서 같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필요한 단백질만을, 필수 아미노산을 감안을 해서 잘 세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한 식구에 섭취를 해주시면 단백질에 있어서만큼은 필수적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